아티스트 베게린의 앨범이 새로 나왔던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오랜만에 보고 싶던 친구와 약속이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앨범이 스퀘어가 수록된 Every Letter I Sent You 이후로 딱 1년 만에 나온 정규 앨범이더라고요. 정규 앨범 1년 만에 나온 거면 사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게 아닌데 이렇게 반가운 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베게린의 앨범을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영보스가 돌아왔습니다. 앨범 전체적으로 베게린 특유의 솔직한 감성과 깔끔한 표현이 잘 드러납니다. 시티팝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전작과 마찬가지로 본작 Tell Us About Yourself에서도 시티팝에 대한 베게린의 열렬한 애정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하우스적인 느낌이 강해졌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감성의 명쾌한 해결을 추구했던 전작에 비해 본작에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함을 무릅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를 음악에선 대안적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번 앨범을 듣다가 얼터너티브 아티스트로 불리는 빌리 아일리시나 롤드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겁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평등에 대한 세련된 인식도 칭찬할 만합니다. PC적인 작품들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보통 부담스럽도록 프로파간다적이라서 예술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앨범처럼 PC적인 작품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세련되게 잘 만든 작품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PC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예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표현적 돌파구를 찾았다는 것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인종의 배치를 적절하게 분배한 점, 완전히 여성 중심 서사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게 자연스럽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 별 의미 없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더더욱 유의미합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싸움의 결과들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단 소리이니 말입니다. 자꾸 빌리 아일리시가 눈에 밟히네요. 타이틀곡 0415의 뮤직비디오는 흡혈귀 컨셉의 작품입니다. 0415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호빈 감독의 전작들과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가 음악의 의미와 가수의 이야기를 함께 고려하는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뮤비의 컨셉도 베게린이라는 가수의 성향과 곡의 가사에 담긴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먼저 가사를 볼까요? 0415는 외로움의 가사를 강박적으로 반복합니다. I don't know if I have to be so good. I don't know if I have to be like you. 내가 정말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처럼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뒷부분 가사들도 비단 남녀 간의 일들을 표현했다고만 하기엔 너무 일반적이고 범위가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베게린은 가사를 쓸 때 일기장 속에 소박한 일기처럼 쓴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소외감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일기장처럼 써낸 가사 같습니다. 가사의 주된 모티프가 외로움과 단절이니 뮤비의 주된 모티프도 비슷하다고 전제하고 뮤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내용을 이해해야겠죠. 뮤비가 끝난 후 크레딧을 보면 뱀파이어와 어린 뱀파이어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내와 어린 막내를 구분하죠. 이 점을 고려하면 0415 뮤비의 시간이 차분하게 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티저와 공개된 스토리보드를 종합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막내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막내는 뮤비가 시작하자마자 등장합니다. 어린 막내인지 그냥 막내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체구가 성인의 체구에 가까워 보입니다. 2층의 뱀파이어를 바라보는 막내와 이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뱀파이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린 막내가 조금 지나서 등장합니다.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홀로 남겨진 어린 막내를 경찰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바로 전 장면이 한 가족이 시체처럼 쓰러져 있고 뱀파이어가 그것을 수습하는 장면인 점을 생각하면 어린 막내가 왜 홀로 남겨졌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 어린 막내는 뱀파이어를 만납니다. 어떻게, 왜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뱀파이어 저택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공간인 것에 비해 이 공간은 폐차된 차들에 둘러싸여 있고 밤이고 게다가 숲도 없는 것을 보니 뱀파이어가 어린 막내를 만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어린 막내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아까 분명 경찰이 어린 막내를 챙길 때는 캐리어를 두고 갔거든요.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난장판이 된 집안 씬보다 이 장면이 더 이전의 장면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크레딧에서 막내는 잘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메일맨이 두고 간 소포를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듭니다. 저택 앞에서 막내가 등장한 처음 장면과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그려집니다. 이제 뱀파이어와 가족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하였다는 내레이션을 볼 때 아예 뱀파이어로 태어난 존재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뱀파이어가 예전에 언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레딧에서도 나와 있듯 다른 두 자매도 뱀파이어로 보입니다. 이후 막내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스토리보드에선 가족이 사고가 나서 죽음 직전까지 간 상태였는데 뱀파이어가 살린 것으로 표현합니다. 뱀파이어는 자신이 감염시킨 가족들을 침대에 누이고 가족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뱀파이어는 만찬을 준비합니다. 물론 자신은 먹지 않죠. 이미 뱀파이어로 변한 가족들이 음식을 뱉어내는 걸 보고 뱀파이어는 새로운 가족들이 자신과 같이 변했음을 확인합니다. 가족은 뱀파이어로 변해 투명해지기도 하고 시력도 더 좋아지고 염력도 쓰는 자신의 모습을 즐깁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번 앨범 제목이기도 한 Tell Us About Yourself라고 쓰여있는 팔찌를 만지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티저를 보면 이 팔찌는 막내가 준 팔찌입니다. 뱀파이어 가족은 음식 대신 피를 마시기로 합니다. 한 명만 빼고요. 엄마가 피 마시는 것을 거부하자 화난 뱀파이어는 엄마에게 억지로 피를 먹입니다. 모욕당했다고 느낀 가족들은 독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격정적으로 토론합니다. 뱀파이어를 죽이려는 걸까요? 곡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가족도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엄마가 충격적이게도 뱀파이어와 자신의 컵을 바꾸고 가족들의 컵에 독약을 넣어서 가족이 단체로 죽습니다. 죽고 나서야 춤을 출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입니다. 단체로 춤을 추는 장면에서 재미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셔레이드가 없진 않으나 뮤비의 전반적인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장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로 춤을 추는 장면들은 제외하고 뮤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빠르고 자연스럽게 배열해보겠습니다. 뱀파이어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을 나온 다른 한 소녀를 만납니다. 뱀파이어는 이 소녀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만듭니다. 다른 가족들은 뱀파이어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즐겼으나 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뱀파이어는 가족을 모욕했고 가족은 뱀파이어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능력을 사용해 가족이 함께 죽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막내는 한 소포를 받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가 사는 저택에 찾아갑니다. 스토리보드에서 공개된 것처럼 이후 뱀파이어와 베게린 그리고 막내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뱀파이어가 목걸이를 만지던 이유, 스토리보드에서 잠시 흘렸던 자동차 사고의 원인, 그리고 숫자 1129의 이유도 그때 알 수 있겠죠. 와우, 베게린 유니버스 정말 복잡하고 흥미롭네요. 베게린과 그의 팀은 왜 흡혈귀를 뮤직비디오의 모티프로 사용했을까요? 흡혈귀 모티프를 통해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흡혈귀 모티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 드라큘라가 사랑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흡혈귀 모티프를 사랑하는 이유와 흡혈귀 모티프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비평 이론가들은 드라큘라 같은 고딕 문학을 선과 악의 싸움이라든가 기존 체제와 혁신 체제의 대결이라든가 하는 단순한 이분법적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딕 문학은 구시대와 새시대의 전환기에 쓰였기 때문에 전환기 시대 그 자체의 속성처럼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중간자적인 문화적 산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나요? 우리는 문학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도 살지도 않은 흡혈귀라는 존재를 보고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불안해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현실에서 나를 정확히 포착할 때 느끼는 약간의 안락함이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이나 드라큘라 같은 고딕적 공포 소재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되겠죠. 당연히 베게린이 흡혈귀 모티프를 통해 보여준 특유의 불안감도 흡혈귀라는 거울로 본 우리의 감정이고요. 실제로 베게린은 불안을 즐기는 보컬리스트입니다. 비의도를 의도하고 불안감을 치밀하게 배치하고 화려함을 최소주의적 연출로 감춥니다. 달고 달아 지겨울 수 있는 흡혈귀 모티프가 지금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결국 베게린의 능숙함 때문인 것입니다. 041호의 뮤비엔 불안한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뱀파이어는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뱀파이어에게 감염된 엄마는 불안한 삶을 살 바에
확실한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잃은 막내도 당연히 불안하고 심지어 할머니의 그 출둔 말 듯한 춤마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이 단절의 가시가 되어 많은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간 셈입니다. I don't know about you, you don't know about me.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나를 몰라. 백일인과 그의 팀은 우리 안의 불안감이 야기하는 단절, 그리고 그에 따라 찾아오는 실존적인 외로움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네, 결국 다시 외로움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백예린의 과거와 배경을 뮤비와 1대1 대응하며 시원한 짝맞추기 해석을 하지 않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뮤비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중간자적 위치에서 느끼는 애매함을 모티프로 단절과 외로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명쾌하면 명쾌할수록 영상의 의도와 멀어지는 것이죠. 이 뮤비는 인디음악과 대중음악 사이에서 느끼는 백예린의 혼란을 그려낸 뮤비일까요? 아니면 소속사와의 분쟁 중 백예린이 느꼈던 감정을 담은 작품일까요? 어쩌면 헤어진 연애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 이면에 외로움을 공감하고 있고 그 외로움은 진짜니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영보스는 외로움에 취해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뮤비는 분명 소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선 백예린 유니버스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백예린과 막내, 뱀파이어가 만날 수 있다는 떡밥을 스토리보드를 통해 미리 풀어주었고요. 무엇보다도 앨범 이름이 Tell Us About Yourself 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대와 이념을 넘어서는 소통을 소망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존적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별 근거 없는 믿음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물론 정말 꿈같은 이야기인 것도 압니다. 그걸 알고도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엔딩을 바라게 되네요. 그만 속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 백예린의 뮤비를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루피는 자신의 유니버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매현이었습니다.